자, 오늘 여기부터 숙제였던 거 맞지? 87쪽부터 이거부터 봅시다. 자, 87쪽에 처음 나온 거 34번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 자, 34번은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작도를 하는 방법인데 우리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자, 길이가 모인 A, B를 작동한다 되어 있지. 근데 여기 보면 알파벳이 나와 있잖아, 그지? 여기 알파벳 뭐라고 나와 있어? 이거 C라고 나와 있지? C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2번 따라가면 돼. 점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모인 원을 그려서 그 교점을 뭐라고 한다. 자, A에서부터 여기까지 컴퍼스를 벌려서 이렇게 그린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반지름이 B인 걸 그렸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찍고 이렇게 걸리면 얘는 이제 반지름이 A인 거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만나는 그 점을 뭐라 할 거냐면 C라고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만나는 점하고 이렇게 작도해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옆에도 나와 있지 얘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자, 다음 거는 이제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가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야. 자, 일단 기억부터. 자, Q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요대로 갖고 온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할 거냐면 각 XQY라고 하겠습니다. XQY. P랑 R은 아직 쓰면 안 되는 게 P랑 R은 이따가 나올 선이기 때문에 P랑 R 쓰면 안 되고 XQY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 니은 점 Q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모인 원을 그립니다. 자, 2번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요만큼 그렸다 했으니까 C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QX, 이 QX랑 만나서 생기는 이 점을 P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보이는 대로 써주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은 반지름이 요만큼인 거 A인 원을 그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을 R이라 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마지막에 이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36번 마찬가지죠. 36번도 해볼게. 한 변의 길이가 A고 C고 양끝의 크기가 A, B인 삼각형은 작도하는 과정입니다. 자, 1번부터 길이가 C인 A, B를 찾아서 얼마큼 벌려서 작도합니다. 그 다음에 모와 크기가 같은 XAB. 자, XAB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XAB가 여기 있죠, 그쵸? 요거. 뭐랑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냐면 각 A, 요거랑 크기가 같은 XAB. 각 B가 크기가 같은 YBA 요걸 작도합니다. 그 다음에 요 AX 반직선하고 요 BY 요거의 반직선의 교점을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34번에서 했던 이 세 변 길이 이용해서 작도하는 거였지. 이걸 이용해서 작도한 게 어디냐면 38번이죠. 38번에 이제 요거 그대로 길이 갖다가 이쪽에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점 생겨서 이렇게 작도를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볼게요. 넘어가서. 자, 40번도 지난 시간에 우리 유제에서 한번 했던 거야. A, B의 길이와 각 A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기 위한 조건을 쓰라 했습니다. 자, 우리 조건 총 세 가지 있었지. 뭐뭐뭐 있었지? SSS 있었고 또 SAS 있었고 ASA가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변 하나와 각 하나가 주어진 거지. 그럼 이때는 SSS는 사실 물 건너간 거야, 이거는. 이건 넘어간 거고. 얘랑 얘를 갖고 이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를 만들려면 이 A가 뭐여야 되냐면 반드시 끼인각이어야 돼. 끼인각. 그죠? 그러면 얘를 끼인각으로 만들어 주려면 니은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ASA 갑니다. ASA가 되려면 양끝각이니까 원래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B야.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꼭 B가 아니라 C를 주어준다 해도 A, B, C 요 삼각형에서 세각의 크기가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C가 있다고 해도 B를 구할 수 있죠. 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세 개를 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1번. 이런 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이런 거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이런 거 안 된다 했죠? 그쵸?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지난 시간에 내가 많이 설명했는데 이런 거 동그라미 또 처음 안 돼. 자, 이 이유가 뭐였었지? 우리 각도 3개였을 때 이유가 안 되는 이유. 요거.
얘는 사이즈가 다른 무수히 많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했지. 요 내용을 오늘 우리 개념 테스트에서도 물어봤어요. 그거를 그리면 그거를 똑같이 써주면 맞습니다. 아무튼 얘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4번. 자, 44번은 삼각형 몇 개 만들어지는지. 자, 지금 현재 조건은 세 변의 길이야. 세 변의 길이면 SSS가 되긴 하는데 세 변의 길이 사이에도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 오늘 3번에서 물어봤습니다.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보다 어때야 돼? 두 변의 합보다 더 짧아야 돼요. 그쵸? 똑같아도 안 돼요. 근데 지금은 5cm, 6cm지. 그러면 둘이 똑같으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0개야, 0개. 이런 거 절대로 한 개 된다고 써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47번 볼게. 자, 47번을 보면 47, 48, 49 다 마찬가지야. 4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주어져 있냐면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두 변과 한 각. 우리 그랬을 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요거 하나 써놔볼게. SAS. 그런데 얘들아 SAS이려면 이 가운데 각이 반드시 무슨 각이어야 되냐면 끼인 각이어야 돼. 그렇죠? 그럼 현재 지금 보니까 A, B와 BC가 주어져 있어. 그럼 가운데는 B가 주어져야 됩니다. B가. 그렇지? 근데 지금은 B가 아니라 뭐가 주어져 있죠? A가 주어져 있죠. A가. 그죠? 그랬을 때는 삼각형을 한 개로 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A가 35도를 한번 해볼게. 뭐 주어진 거는 35도니까 여기 A가 35도. 그 다음에 우리 A, B가 뭐 10cm라 하고 그 다음에 B, C가 뭐 8cm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8cm. 그럼 일단 이런 삼각형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떻게도 만들 수 있냐면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이 반대인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아이고 BC가 8이구나. BC가 8이니까 여기가 8이겠네. 이렇게 모양이 반대인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삼각형을 몇 개로 그릴 수 있냐면 두 개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끼인 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0번 보겠습니다. 옆에 보세요. 자, 지금은 뭐가 주어져 있냐면 지금 각이 세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 각이 두 개에다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생기는 거 삼각형을 몇 개 그릴 수 있는지. 근데 선생님 지금 보니까 여기 가운데 있고 얘네가 양끝각인데요. 딱 ASA니까 작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주황색 두 개. 자,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도예요? 200도. 삼각형은 세 각 합치면 몇 도예요? 180도. 그럼 저런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한 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삼각형을 세 개 더했을 때 180도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성질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 우리 개념 원리에서 62쪽이 숙제였었는데 그 62조의 이쪽의 작도 순서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숙제였던 게 62쪽 말고 뒤에 저거도 숙제였죠. 65쪽하고 68도 숙제였죠. 그렇죠? 자, 65쪽은 아이고 65쪽 아이고 65쪽 65쪽이 이거 맞나요? 65쪽? 잠시만. 65쪽 저번 시간에 이거 했나요? 내가 안 했나요? 이거 안 했나요? 다 안 했나요? 하나도? 자, 그러면 얘는 한 문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고치세요. 1번. 다음 중 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첫 번째, 선분 연장할 때 눈금음자 사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두 점을 연결한 선분 그릴 때 마찬가지로 눈금음자 씁니다. 이 눈금없는 자는 똑바로 이을 때 쓴다 했습니다. 3번, 원 그릴 때 컴퍼스 사용 맞아요. 4번, 가계 크기 잴 때, 자, 가계 크기를 잴 때는 컴퍼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가계 크기는 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컴퍼스는 어떻게 쓰냐? 선분의 길이를 잴 때 쓰죠, 그렇죠? 5번 같이. 각의 크기를 우리는 그 작도할 때 있잖아. 작도할 때 이 똑같은 각을 작도를 한다 하면 얘를
이렇게 놓고, 그지? 한 번 해서 이렇게 한 번 하고 여기 표시하고 여기 표시하고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야, 그치? 만약에 컴퍼스가 각이 작도가 됐다면 한 번에 이걸 갖다 이렇게 한 번에 옮기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 못하고 얘를 두 단계에 걸쳐서 나눠서 했으니까 이런 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68쪽이 숙제였나요? 68쪽 작도 순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요거는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넘어가서 71페이지 요거 안 했죠, 그쵸? 71페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71페이지 다 숙제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72페이지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자, 그러면 오늘 합동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내가 안 한 것들은 다 숙제로 고쳐오시면 됩니다. 자, 합동 보겠습니다. 합동. 이제 밑줄 쳐가면서 볼 건데, 이 합동이란 뭐냐면, 밑줄, 한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거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합동.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갤 수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포갠다. 자, 우리가 포개지려면 얘를 여기다가 포갤 수가 없죠. 그쵸? 얘를 여기다 포갤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사이즈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사이즈가 똑같아야지 딱 포갤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모양이 달라버리면 얘를 여기다 포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포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서 완전히 포갤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을 때 우리는 합동이라 합니다. 여기다 하나 써놓을게. 여기다가는 모양과 크기가 같을 때라고 쓰겠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같다라고 했을 때 등식일 때 이걸 쓰죠. 그렇죠? 그런데 합동에서는 뭘 쓸 거냐면 요거 3개, 짝대기 3개짜리를 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짝대기 3개짜리가 뭐라고요? 합동이에요, 합동. 자, 근데 이 합동을 써줄 때는 반드시 이 대응점의 순서를 맞추어 써야 됩니다. 대응점의 순서. 그러면 이 대응점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응이라는 게 뭔지. 자,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얘네 둘이 합동이지. 그림 보세요. 얘네 둘이 합동이야.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야.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겼을 때 A가 D에 겹쳐지는 거 맞죠? 싹 포겠을 때. 그 다음에 B는 누구랑 겹쳐지니 이거는? E랑 겹쳐지고 C는 누구랑 겹쳐져? F랑 겹쳐지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대응점이라 할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대응점이라 합니다. 대응점. 그러면 겹쳐지는 각은 뭐라 그럴까요? 대응각이라 할 거고 겹쳐지는 변은 뭐라 그럴까요? 대응변이라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대응변을 이제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순서가 봐봐. A, B, C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D, E, F 이렇게 순서를 맞췄어야 됩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쓸 때 A, B, C를 쓰고 이쪽에서는 F, E, D를 썼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려요. 틀려. 더군다나 서술형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감점이나 틀리게 하니까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 볼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되셨죠? 자, 얘를 이제 순서를 맞춰서 쓰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이 없다고 쳐볼게. 이 그림 없다고 쳐보세요. 그랬을 때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A랑 대응한 점 누구예요? D, C랑 대응한 점 누굴까요? F. 그 다음에 B, C랑 대응하는 변은 어딜까요? E, F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맞춰서 써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정확하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점도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 도형에서 짝대기 3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짝대기 2개도 쓰거든. 밑에 참고 보겠습니다. 참고에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우리 짝대기 2개짜리도 쓸 때가 있어요. 짝대기 2개는 무슨 의미냐면 동그라미 치고 넓이가 같다라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넓이가 같다. 얘들아, 합동이면 모양과 크기가 같다 했죠. 합동이면 맞죠? 합동이면 그러면 합동이면 넓이가 같단 요거는 맞을까 틀릴까? 합동이면 넓이가 같다. 맞죠? 당연히 맞겠지. 왜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합동이면 넓이가 같다. 이거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틀린 말이야.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틀린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2개가 있다 쳐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폰 16이 2개 있다 쳐볼게. 얘네 2개 무게 똑같겠죠?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같은 제품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얘 뭐 핸드폰 그냥 두 개가 있어. 근데 얘가 220g이고 얘도 220g이야. 그렇다 해서 얘네 두 개가 같은 핸드폰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없지. 같은 무게를 가진 다른 뭐 얘는 애플 거일 수도 있고 얘는 삼성 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합동이면 넓이가 같은 건 맞아. 그런데 넓이가 같다 해서 합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밑에 주위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얘 넓이 한번 구해볼게. 6, 3, 18의 절반이니까 얼마겠어, 넓이는? 9야, 9. 그 다음 얘는 얼마야? 6, 3, 18의 절반이니까 얘도 9야. 그런데 얘는 모양이 서로 어때요? 달라요. 하나는 직각이고 하나는 직각이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넓이가 같다 해서 반드시 합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있는 거. 합동이란 뭐냐면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개할 수 있을 때, 즉 모양과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합동이라 합니다. 기호는 짝대기 3개짜리 쓸 거고, 각각 맞춰지는 포개지는 점, 각, 변을 각각 뭐라 한다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이렇게 한다 했었고, 근데 짝대기 두 개는 어디다 쓴다? 넓이가 같을 때 쓴다. 근데 넓이가 같다 해서 합동은 맞다, 틀리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합동이 뭔지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합동일 때는 어떤 성질인지 볼게요. 우리 합동이면 모양과 크기가 같다 했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따라오는 성질이죠.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요. 대응각의 크기 또한 똑같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언제 합동인지를 봐야겠죠. 삼각형이 언제 합동인지. 자, 3번 볼게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3개가 필요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조건이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벳도 항상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SS처럼. 그런데 거기 이제 조건 한번 볼게. 첫 번째 1번 조건 뭐라 나와 있니?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세 변의 길이 동그라미. 두 번째 뭐라 나와 있어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 같고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세 번째는 뭐라 나와 있죠?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끝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자,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면 안 되죠? 처음 보는 거 아니죠, 그렇죠? 불과 지난 시간에 바로 봤었죠. 세 변의 길이 같을 때 우리는 알파벳으로 S, S, S라 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변 길이와 가운데 끼인 각일 때는 S, A, S라 놨고요. 마지막 한 변의 길이와 양끝 각일 때는 A, S, A 이렇게 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삼각형에 만들어지는 작동하는 조건 있지? 그게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세 가지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됐을까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서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합동이 뭔지부터, 삼각형 합동하기 전에 합동이 뭔지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5페이지. 자, 75페이지의 첫 번째 볼게요. 다음 중 두 도형의 합동이 아닌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1번,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 선생님, 넓이가 같으면 합동은 아니라 했지 않았나요? 맞아. 그 말은 맞는데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외사항이 있어요. 왜냐? 우리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16이라 해보고 얘도 넓이가 16이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생각할 수 있을까? 4, 4, 16이지. 지금 얘도 몇일까? 얘도 4, 4, 16. 정사각형은 4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합동이 맞습니다. 합동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변의 길이 같은 두 마름모. 자, 마름모가 어떤 사각형인지 알지? 4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이야. 그런데 그러면 4변 길이 같은 거니까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밑에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이 마름모는 한 각의 크기가 90도가 아니죠. 그렇죠? 정사각형은 딱 90도지만 얘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각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동이 아닙니다. 옆에 써놓을게요. 각도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음.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둘레의 길이가 같은 두 정오각형. 자, 정오각형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다 똑같겠지? 그러다 보니까 둘레의 길이도 같으면 마찬가지로 합동이겠죠. 4번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반지름은 지금 이 원에서 우리 이런 걸 반지름이라 하지, 그치? 얘가 같으면 원의 사이즈도 똑같고 모양도 같습니다. 그 다음 5번, 얘는 틀렸어요. 중심과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인데, 자, 이 부채꼴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이 피자 모양 알죠? 피자 모양. 이게 이제 부채꼴이거든. 예, 부채꼴인데 중심각은 여기를 가운데를 중심각이라 그래. 요거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야. 자, 근데 얘가 같다 해서 항상 이게 합동은 아니야. 왜 그러냐? 우리 피자도 미디엄 라지, 엑스 라지가 있듯이 얘도 이렇게 작게 그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그릴 수 있을까? 크게도 그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모양은 똑같을 수 있지만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크기가 다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합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좀 연습해보고 갑시다. 빠르게. 그 옆에 그 1번 있죠? OX 문제. 다음 두 도형이 합동인 거 동그라미, 합동이 아닌 거 X. 그거 4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게요. OX, OX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1번부터 한 변의 길이 같은 두 삼각형. 이거 합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한 변만 같다 해서 합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 같은 두 정사각형은 이거는 맞는 말이겠지.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 같으니까. 그런데 넓이가 같다 해서 두 사각형이 합동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뭐 28에 16일 수도 있고 아니면 4, 4, 16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넓이 같다 해서 같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 5번 둘레 길이 같은 두원. 이거는 맞죠. 둘레 길이 같으면 얘는 합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XO, X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옆에 75쪽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사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그림이 뒤집혀 있는 거 보이지?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서로 반전돼서 뒤집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위치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위치 헷갈릴 때 뭘 잘 봐야 되냐면 이걸 잘 봐야 돼. 순서 잘 보세요. A, B, C, D죠. 여기는 뭐야? E, F, G, H야 이렇게. 요거 순서를 잘 보는 거야. 자, 나는 그림 거의 잘 안 보거든 사실. 그림은 정보 확인할 때만 보고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풀어야 돼 앞으로. EF가 7cm죠. EF가. 자, 봐봐. EF가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쪽 왼쪽에서는 뭘까? 이거에 대응하는 변이 A, B겠지. 이 자리가 똑같이. 그럼 A, B 길이만 확인해. 몇 cm야? 7cm 맞죠, 그렇죠? 이런 거 맞다는 거야. 그 다음에 CD 보겠습니다. CD는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뭘까요? GH가 되겠지. 자, 그럼 얘도 5cm인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F 보겠습니다. F는 두 번째 자리죠. 그러면 이쪽 왼쪽에선 뭘까요? F. B죠, B. B니까 B가 70도 맞고요. 그 다음에 D입니다. D는 마지막 자리죠. 오른쪽에서는 어떤 거죠, 얘가? 오른쪽에서는 H가 되겠죠. 그래서 H를 봤더니 H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H가. 자, 왜 H가 지금 안 나와 있을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A가 75도, 그러면 요거에 대응하는 E가 75도겠죠? 여러분들 써보세요. 그 다음에 B가 70도, 요거에 대응하는 F가 70도겠지? 근데 G가 65도잖아, 맞지? 그러면 사각형은 내각의 합이 몇 도지? 360이잖아. 그러면 쪼로록 더했을 때 얘까지 민트색까지 더했을 때 360이 나와야 돼.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얘네 더하면 140이야. 이렇게 더하면 210이야. 그럼 이 가운데가 몇 도냐면 150도야.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준 겁니다. 그럼 여기 150도죠. 그럼 얘가 이제 D가 150도 맞고 5번이 틀렸네. H가 140도가 아니라 150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이 순서를 맞춰서 봐라 이런 거. 해서 A, B면 여기서 EF라는 거 이렇게 대응하는 거 순서만 잘 봐도 사실 그림에서 헷갈리는 일은 없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구나. 밑에 확인 2번 문제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다음 맞춰볼까요? 보시면 일단 X를 찾아야 되는데 이 X에 대응하는 자리가 어딘지 볼게요. 얘가 C죠, 그쵸? X 쪽이. 그러면 C에 대응하는 쪽은 어디냐면 Q야, Q. 그쵸? 근데 이 Q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거든?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 자, 왼쪽에 B가 나와 있어요. 이 B랑 대응하는 게 R이야, 그치? R. 그럼 여기가 65도겠죠, 이렇게. 아, 그럼 됐네. 둘이 더해서 135니까 이쪽 Q 쪽은 몇 도일까? 이쪽은 45도겠죠. 그래서 X는 45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Y 보겠습니다. Y가 어디인지 봤더니 여기네. QR이네. 그치? QR. 그러면 QR이 요거죠, 요거.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도 CB를 봐야겠다. CB가 몇 cm? 8cm니까 더하면 53cm. 53.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순서 맞추는 것만 잘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삼각형의 합동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삼각형 합동 조건 배운 거 지난 시간에도 뭐 배운 게 있지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SSS, SAS, ASA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하나씩 볼게. SSS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거예요. 후보. 자, 후보라는 건 뭐냐면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거랑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걸 후보로 할 거야. 자, SSS면 변이 3개 주어져야겠지. 자, 여기 봐봐. 여기서 변 3개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누구 있어요? 니은하고 리을이 있을 거야. 그치? 자, 얘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 9랑 9랑 대응하는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10이랑 10이랑 대응하는 것 같고, 12랑 12랑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지, 그치? 그러면 얘는 세 가지 대응이 모두 맞죠. 그랬을 때는 얘는 세 변의 길이 같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니은하고 리을은 SSS 합동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 쓰시고, 자,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이번엔 SAS 한번 봐볼까요? 자, SAS가 되려면 두 변과 끼인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 남은 기역과 디귿이 보니까 어때? 두 변이 있고 끼인각이 있죠. 수치 한번 확인해 볼게. 변은 10하고 20이야. 여기도 10하고 20이야. 각도 몇 도야? 가운데? 가운데 몇 도? 60도 둘 다 동일하죠. 그럼 얘는 기역하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합동이다. 근데 얘는 무슨 합동이다? SAS 합동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요걸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확인 3번 있죠? 확인 3번. 요걸 갖고 풀어볼 건데, 자, 합동인 거 하나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합동 조건도 한번 찾아보세요. 합동인 거 하나와 어떤 합동 조건을 썼는지 셋 중에서 그것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볼게. 일단은 여기 보니까 변 하나랑 각이 몇 개야 지금? 2개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변 하나랑 각 2개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은 ASA로 가야 되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안 되는 것부터 다 째껴볼게. 1번 당연히 안 되겠죠. 각도 없어. 그치? 각도 없어. 그 다음에 2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얘네들은 각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3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가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보니까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건 없거든, 그림상. 근데 이제 각도를 좀 구해볼게요. 여기 80, 40이니까 여기 얼마겠어? 요제 60이고 여기 몇 도야? 또 마찬가지로 60이거든, 그렇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위치를 잘 봐야지. 40하고 60하고 A랑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40, 60, A가 같이 몰려 있어야 돼. 얘는 40, 80하고 A가 몰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안 되고 40, 60하고 A가 같이 있는 요거 3번이 답이겠죠, 3번.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요걸 갖고서 이제 또 하나 문제 풀어볼게요. 4번. 자, 4번은 지금 같은 게 뭐와 뭐가 있냐면 AB와 D가 있습니다. 자, AB와 D 요거 둘이 서로 같다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변 하나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각 A와 각 D가 있습니다. 얘랑 얘도 같다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합동 조건이 3개거든. 이렇게. 셋 중에 하나는 이미 건너간 것 같은데. 뭐 그냥 날아갔을까요? 뭐가 하나 날아갔을까? SSS가 날아갔겠지. 왜? SSS면 이미 변이 2개는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변 하나에 각 하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SAS 아니면 ASA. 자, SAS라면 이 각이 어떤 각이어야 돼? 끼인 각이어야 돼요. 가운데 끼인 각. 그러려면 어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될까? 요 AC랑 DF의 길이가 같아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AC랑 DF가 같아야 되니까 일단 1번이 됩니다. 얘가 SAS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ASA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양끝각이 돼야겠지, 그치? 양끝각.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A가 나와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D가 나와 있으니까 양끝각이 되려면 일단 어디겠어? B랑 E가 돼야 되겠지? B랑 E.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쪽은 ASA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해볼게요. 그 밑에 확인 4번 문제 있죠? 얘가 어떤 합동이 되고 싶은 거냐면 SAS 합동이 되고 싶다는 거야. 얘는 쉬운 거니까 빨리 찾아볼게요. 자, 바로 나왔죠? SAS가 되려면 요 가운데가 끼인 각이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어느 변의 길이 같아야 될까? A, B와 D가 딱 같으면 되겠지, 그렇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서 합동 조건별로 하나씩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77페이지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 잘 하면서 잘 따라와야 돼. 정신 놓고 들으면 큰일 나요.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 SSS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사각형에서 이제 뭐랑 뭐가 합동인 거를 보이고 싶은 거냐면 ABC랑 DCB가 합동인 거를 지금 내가 보여주고 싶다는 소리야. 자, ABC 어디 있는지 볼까? ABC. ABC 여기 있죠. 요거랑 뭐랑 같다는 소리야, 지금? DCB. 얘네들이 합동인 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 증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시키지 않았고 빈칸만 채우라 되어 있죠.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A, B랑 길이 같은 거 찾아야 됩니다. 이거 나와 있죠. 그림에 있는 거 보세요. 뭐랑 같대? A, B랑? DC랑 같겠죠. DC 쓰시고 그 다음 DB 얘랑 같은 겁니다. 짝대기 하나짜리죠. 그럼 DB랑 뭐랑 같을까요? DB랑은 AC랑 대응을 하겠죠. 서로 AC랑. 자, 근데 변의 길이 같은 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요거 밑줄. 뭐뭐는 공통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밑줄 치시고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BC. 여러분 삼각형 ABC에서 BC 들어가는 거 맞지? 밑에 아랫변으로. 그 다음에 삼각형 DBC에서도 아랫변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이렇게. 아, 그러면 이 BC가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사실. 그런데 똑같이 끼고 있으니까 얘는 공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통인 편.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 무슨 합동이라 할 수 있을까? S, S, S 합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5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5번은 그림 보고서 일단 알려줘봐. 뭐뭐가 합동인 것 같아 지금? 쓱 봤을 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합동이겠지, 그치? 웬만하면 합동일 것 같아. 왜냐? 8, 8 똑같잖아. 맞지? 그 다음에 5, 5 똑같잖아. 근데 나머지 하나 길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나머지 하나 길이는? 이 가운데가 어때? 공통이죠, 공통. 써놓을게요. 이 가운데가 공통이야, 지금. 그러면 합동 기호를 쓸 거면 삼각형 ABD라고 썼어. 그럼 내가 뒤에다 뭐라고 써야 돼, 이제? BCD야, 뭐 DBC야, DCB야, 뭐야? 어떻게 가야 돼, 얘가? C, 그 다음 B, 그 다음 D 이렇게 가야겠지. 그치? 순서대로 가야 돼. 자, A에서 B까지가 8cm로 출발했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C에서 B로 가야 되는 거고 가운데 공통인변 BC, BD를 다음으로 갔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BD로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합동 조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S, S, S 합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이제 밑에 볼게요. 다음 합동. 자, 이 다음 합동이 이제 보시면 점 P가 AB랑 CD의 중점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서로 길이 같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가게 크기 아니다. 길이 같은 것도 보이시죠? 그런데 아까랑 다르게 나머지 한 변을 모르잖아, 그렇지? 얘랑 같다는 증거 있어, 없어? 현재 없어, 그렇지? 그러면 각도 한번 찾아볼 건데 사실 여기서 나와 있는 각도도 없긴 하거든. 하지만 이런 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내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 보세요. 자,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는 무슨 각이라 할까요? 얘네 둘을? 맞꼭지각이라 하죠. 맞꼭지각 써볼게. 자, 이 맞꼭지각은 우리 배울 때 동의각, 억각 이런 거랑 다르게 평행하지 않아도 평행 상관없이 무조건 길이가 어떻다 했죠? 아니, 크기가 어떻다 했죠? 무조건 똑같다 했습니다. 그죠?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인 조건이 딱 갖춰진 것 같은데 변 두 개 가운데 끼인가 보이시나? 그 다음 변 두 개 가운데 끼인가 그쵸?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무슨 합동이에요? S, A, S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쓴 조건이 아닌 거 볼게요. 첫 번째 AP랑 PB랑 같다. 요거 맞죠? 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C랑 BD랑 같다니 증거도 없잖아, 그렇지? 이런 증거 없어. 이런 거는 안 썼고요. 그 다음 3번 CP랑 DP 같다 이거 썼죠, 그쵸? 4번 APC랑 BPD랑 같다 요거는 저거로 썼죠. 막국지각으로 썼죠. 마지막 ACP랑 여기랑 BDP랑 여기랑 같다 이런 거 쓴 적 없죠, 그쵸? 그래서 답은 지우면 안 되지. 골라야지. 답은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2번하고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삼각형, 합동인 두 가지 삼각형을 찾으시고 합동 기호로 나타내시고 합동 조건이 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동 조건은 뭐 당연히 여기서는 SA에 쓸 것 같은데, 그치?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한번 지금 스스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해보세요. 자, 찾아봤을까요? 대충 모양은 보이지? 대충 모양은 누구랑 누구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이야, 그치? 두 개가 이제 서로 같을 것 같은데 하나씩 따져볼게. 자, 일단 변이 하나 길이 같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공통인 것 같아. 이 공통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면 이쪽도 뭐겠어? 직각이겠지, 그치? 직각. 그럼 얘는 변 하나, 가운데 끼인 각 하나, 나머지 변 하나. SAS 합동인 거 보이실 거고. 자, 내가 삼각형 PMA라 써볼까요? PMA. 자, PMA라 썼어. 그러면 이쪽은 합동 뭐라고 써야 될까? PMB라고 써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PAM이라 썼으면 뭐라 써야 될까, 이거는? PBM이라 써야겠지, PBM이라고. 그래서 요거 순서 꼭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합동 더 남았죠? 뭐 남았죠, 우리? ASA 남았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ABE, AB 찾았어요, 여기 각, 요각, ABE. 그 다음에 ACD, 얘네들이 같대요. 자, 그 다음에 AB랑 BC, AB랑 AC, 얘네들이 같다고 나와 있지? 이랬을 때 여기서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요거 얘랑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이제 박스 보면서 봅시다. 합동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삼각형 ABE 찾았나? 삼각형 AB. 요게 AB죠. 이렇게 삼각형 AB.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볼 거냐면 삼각형 ACD를 본다 합니다. 삼각형 ACD 이렇게. 보셨죠? 두 가지가 합동인 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A, B랑은 누구랑 길이 같다 했어요? 아까? AC. 그럼 AC 쓰면 되지. AC. 그 다음에 ACD랑은 어디가 각이 크기 같다 했지? 각 크기 같은 거. A, B, E랑 같다 했지, 그치? A, B, E. 얘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 이번에 이제 뭐가 공통이냐면 아까는 변이 공통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각이 공통이야. 어떤 각이 공통이냐면 여기 가운데 요 A란 각 있지. 얘를 같이 서로 끼고 있습니다. 보면 삼각형 두 개가 이 각 하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서로 A가 각 A가 공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합동 조건이 각 두 개와 변 하나로 바뀌는 거니까 ASA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합니다. 이때 합동인 두 삼각형 조건 쓸 거고 합동인 그 삼각형도 찾아가지고 쓸 겁니다. 자, 얼핏 보기에 또 어디랑 어디야? 얼핏 보기에 그냥 위랑 아래 적었죠? 얼핏 보기에는, 그치? 자, 얘네들인데 일단 여기 보니까 평행이 나와 있네. 우리 평행이 나와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 동의각 하나랑 억각 하나가 있었죠. 억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랑 억각은 누구야? A, D, B랑 억각 어디야? D 어디? D, B, C야. D, B, C. 여기 동그라미. 그런데 여기만 억각이 아니죠. 왜냐면 좌우도 평행하기 때문에. 자, 여기 X를 한번 해볼게. 각 A, B, D랑 억각인 거 어디야? A, B, D. A, B, D랑 억각인 거 어디야? B, D, C. 이렇게 Z자 그리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벌써 각이 두 개가 똑같은 건데, 그쵸? O 하나, X 하나 이렇게 각이 똑같고 가운데 요거 하나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게. BD. 이 BD는 두 삼각형이 같이 끼고 있는 변이죠, 그쵸? 같이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변 하나랑 각 두 개가 모였으니까 이거는 합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삼각형 한번 써볼게. 자, 나는 ABD라 쓸 거예요. 자, ABD라 쓰면 뒤에는 이제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거 잘 한번 고민해볼까? 뭐부터 출발해야 될까 일단? C에서 출발해야겠지, 그치? 근데 C에서 출발하는데 왼쪽에 B로 갈지 오른쪽에 D로 갈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자, 근데 A에서 B로 가는 양상을 보세요. A에서 요 X각으로 갔지, 그치? 그러면 이 C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돼? X각으로 가야 돼. 그럼 D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B를 써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동 조건은 ASA 합동.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숙제를 하면서 이 합동인 거를 많이 찾아볼 거야. 합동인 걸 많이 찾아보고 열심히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삼각형의 합동의 활용이라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하나 할 건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삼각형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형에서 예를 들어 지금 뭐 8번 예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또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확인 8번은 그 정사각형 안에 막 삼각형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합동인 것들을 찾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배웠던 세 가지 있죠. SSS, SAS, ASA.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연산 교재 한번 봐봐. 연산 교재를 보시면 오늘 작도까지 그 숙제가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연산 교재 보시면 그 6번일 거예요. 6번에 합동 받칠 거야. 자, 그게 몇 쪽이냐면 지금 93페이지죠. 그렇죠? 93페이지. 여기서부터 삼각형의 합동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합동. 여기서 이제 삼각형 두 개를 주로 갖고서 찾아볼 거예요. 이제 뭐가 합동인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연습을 쫙 한번 해보라고. 삼각형 두 개를.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걸 하자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8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요거는 남겨두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시간을 하고 복습을 하기 때문에 옆에 79쪽, 그 다음에 뒤에 80쪽, 81쪽, 그 다음에 뒤에 84쪽, 85쪽 얘네들 있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저기도 나가야 돼요. 다각형도 나가야 되거든, 오늘. 그래서 오늘 다각형 오늘 최대한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1쪽까지 내가 나가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101쪽까지. 자, 지금 32분입니다. 쉬었다가 6시 45분까지 쉬었다가 오세요.